여러분, 살다 보면 부동산 계약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전세 계약, 매매 계약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희가 이전에 워낙 사회적으로 심각했던 전세 사기 관련 이슈들을 크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아니면은 뭐 20, 30대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친구들이나 집 전월세 계약하러 가서 조금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소액 임대차 거래 시 알아두면 좋을 법적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원룸은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오피스텔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집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집을 봤어요. 혹하죠. 예를 들어 해당 오피스텔의 평균 시세가 1000에 60이에요. 근데 그 집만 1000에 48인 거예요. 그럼 12만 원이 더운데 또 신축이야. 신축 오피스텔 너무 혹하죠. 다른 건 모르겠고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전입신고가 안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 계약해도 될까요? 해봤어요?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청 많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이나 아니면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해도 괜찮냐? 괜찮을까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안 되는 집은요, 우선 계약을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는데요, 안 하는 게 이 여러 가지 확률과 내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계약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 대다수 뭐냐면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옥상 같은 거 증축했어. 2층 중축이야. 이렇게 중축되거나 개조된 건물이 아닌 이상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집은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입신고를 해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했다가 문제 생기면 이 변호사한테 도움 청하러 와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 법의 테두리거든요, 이건. 전입신고가 왜 안 된다고 부동산에서 얘기하냐 하면은 집주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보려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한 상태인데, 만약 누군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집에 비해서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이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거나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계약서에 전입신고할 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썼던 말던 그냥 무효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엄청나게 껄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나 100만 원 보증금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 월세 2달 안 내고 버티고 그냥 보증금 날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건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전입신고를요 거짓으로 하면 그럼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샀는데 여기다 전입신고를 안 해놓고 저기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위장전입이라 했던 건데,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요, 이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거소가 불안정하면 결국에는 또 비자가 연장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무슨 사건에 휘말렸어, 그럴 리는 없지만 보이스피싱에 휘말렸어, 근데 나는 여기 사는데 실제 전입신고는 안 돼 있다? 그럼 구속영장 청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입신고를 하나 안 하는 일이 작은 게 굉장히 보증금 50이다 100만 원이다 해서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진짜 내 일생을 결정해서 큰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쓴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이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요즘은 당근에서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거래를 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부동산을 끼고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동산에게 지불해야 하다 보니까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하면 양쪽 모두 최소 수십만 원 가량 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임대인과 직거래로 계약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우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계약하면 가장 큰 문제는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가 왜 생겼냐면 어쨌든 모든 계약에서 임차인은 무조건 100% 불리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갑이에요. 그리고 갑과 을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거고, 실제 중개사도 임차인과 임대인을 중재하고 임차인의 입장을 더 대변하라고 생긴 거고, 일단 서류를 떼어보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등기부등본 다 떼고, 건축물 대장 떼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국세 확인서도 있거든요. 국세 체납 확인서 이런 것도 떼어보고, 그리고 선순인지 아닌지 떼어보고, 이런 걸 다 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피해가 있을 확률, 또한 싱크대에서 물이 샌다, 이런 것도 요즘 공인중개사가 다 해주거든요. 가급적 진짜 그 큰 비용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너무 유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해서 보증금 지불하고 전입신고가 안 돼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임차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중개사가 없으면. 만약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건 정말 100만 원에 40 같은 이런 완전 소액의 임차 보증금이 아닌 이상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전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전대 저도 법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전대가 생각보다 엄청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전대는 원래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임차받은 임차인이 자기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거나 사는 게 아니고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임대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당연히 계약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직거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적법하게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전대인과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이 전대 사실을 알아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전대를 해준 사람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대체로 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혹시라도 전세 보증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절대 직거래로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일 것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돈을 조금 내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건데요. 인터넷을 보면 흔히 월세나 전세로 집을 알아볼 때 등기부 등본에서는 을구라는 것을 잘 보라고 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을구는 해당 건물 집을 담보로 주인이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기재가 되어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시세의 몇 % 정도의 근저당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봤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서 등기를 봤는데 등기부등본 을구는 깨끗한데 갑구를 잘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등기 원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탁이요? 제가 이렇게 오두방정 떤지 아세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신탁이 끼는 순간 법률 관계가 난리가 나고 추심할 때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을구는 깨끗해. 왠지 아세요? 모든 게 신탁이란 걸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신탁이라고 들어보면 여러분 그냥 찍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맡기는데 소유권을 비롯한 일체 권리를 다 신탁회사에 맡긴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임대차에 대한 권리는 수탁자, 즉 임대인이 가지고 나머지 권리는 신탁회사가 갖는 게 보통인데요. 신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탁은 임대인을 위한 거지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신탁 등기된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탁을 하면 또 다른 장점이 우선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깨끗하고 근저당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탁 원고라는 것들이 뒤로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와 근저당 하나도 없네 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믿고 계약을 하면요 보증 다 떼어도 최우선 변제가 못 생기고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된 집은 신탁 원고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신탁 등기된 집이 100%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기수법으로 정말 많이 악용되거든요. 대부분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알기 어렵죠.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100만 원이라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신탁 원부라는 것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탁 등기된 집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금액은 1억 원 한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 내 보증금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탁된 부동산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탁된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요. 그 신탁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내가 이겼어, 그래도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신탁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지금 임차인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주는 거는요 신탁이 해지가 돼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권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으면 어떤 권리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신탁의 갑부에 써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핵심은 전입신고가 문제없이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든지 무조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계약했다간 나중에 가서 저희 로맨즈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지만 그 돈도 결국 손해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돈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거. 집주인이랑 대판 싸움 나고 막 하면 정말 경찰 출동하고 이러면 돈 100만 원으로 할 수 없는 심적 피해가 와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임대차 계약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 신혁범 변호사 남성님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